네, 안녕하세요. 백현중 학생들. 지금부터 두 번째 외부 질문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두 번째 외부 질문 상당히 깁니다. 그다음 내용 자체가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들이 이 내용이 뭐 거의 모든 약간의 이런 수량 형용사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내용 일치 문제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 뭐 거의 약간의 사람들이 이렇다. 거의가 그렇다. 이런 것들은 내용일치에 나오면 정말 잘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내용을 이렇게 뭔가 뭉개서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내용을 보실 때는 반드시 이 주어지는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이 말이 똑같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글 자체 사실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사실 EQ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었던 것이고, 다시 요즘에 사실 감정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워낙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 컨트롤이라는 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것을 그냥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표출을 하는데 어찌 보면 감정이라는 걸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감정을 결국에는 잘 인지를 하고 감정을 인지한다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에게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 물어보면 뭐 행복해요? 뭐 기뻐요? 슬퍼요? 요런 거는 정말 단순히 일차원적 감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감정이라는 건 정말 굉장히 많아요. 정말 몇백 개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감정 뭐 격분한, 격노한, 또 뭐 황홀한, 우울한, 침울한, 좌절된 뭐 이런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평소에 감정을 느낄 때 이 단순히 슬퍼가 아니라 좀 슬픈데 희망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잘 라벨링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방법 중에서 그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 본인이 잘 이름을 명명을 하라는 거죠. 이름하고 명명을 하다 보면 그 감정이 인지하게 되고 그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하게 되고 나의 기분을 선택해서 표출하게 되면 결국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이것 또한 키울 수 있는 능력이다가 바로 이 글 전체의 주제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감정이 어쨌든 중요한 하나의 여러분 지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글에서의 이야기는 EQ를 결국 잘 향상시키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예를 들자면 감정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이해하면서 본인의 이런 감정 반응을 좀 관리하고 선택을 해서 현명하게 살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글을 시작하는데 정말 이번 글은 1번 링컨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고 훨씬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more than one kind of intelligence인데 more than이 보통 이상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의 kind라는 게 종류란 뜻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지능이란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의 이 해석지에는 여러 종류의 기능이라고 의역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이라는 건 친구들이 보통 IQ를 생각한단 말이죠. IQ만 지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EQ도 지능이고요.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능력도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기능, 하나의 기능이라 적었네요, 제가. 지능 중에서 좀 배워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저희가 인트로 서로를 딱 들어가 보니까 보통 흔하게 하는 후크라고 하죠. 관심 끌기가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바로 IQ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IQ 잘 아시죠? 뭐 IQ는 뭔가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지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IQ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뭔가 지능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해서 EI, 바로 감정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뭔지 알겠죠? 감정 지능이 정말 이래이래해서 정말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중요한 거는 알고 보니까 얘는 키우면 능력이 키워진대.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IQ는 조금 키운다고 해서 막 키워지는 게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EQ는 네가 노력만 한다면 향상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내가 향상할 수 있기 위해서 팁을 알려주지 이겁니다. 바로 EQ를 향상하는 방법이 1, 2, 3, 4가 나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1, 2, 3, 4 얘네들이 전부 다 이 각 페라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이게 매칭이 되도록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쪽에 글이 나오면 이 글의 주제를 여러분 선지에서 찾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매칭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처음부터. You may have heard people mention IQ.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은요, may have pp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학년의 문법은 아닙니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적어는 두세요. 여러분들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 보면 heard가 나옵니다. 얘가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다음 목적어 다음 바로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자, 우선에는 백현 어법 문제는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용 일치 위주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법을 너무 강조하기보다 내용을 훨씬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IQ라는 말을 언급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는 뭐뭐 할 때입니다. 특히 talking about, 이 talking의 ing는 여러분 동명사 아닙니다. 분사입니다. 지금 보니까 분사 구문이 나온 거거든요. 요 이하가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은 중학교 3학년 문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물론 정규 시간에 배웠겠지만 여기 모든 학생들 다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분사 구문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왜냐? 어법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실 건 이 형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게 분사 구문이구나.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에 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intellect 요거와 요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됐죠? 아, 여러분, 지능이나 얼마나 how smart 순서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누군가 똑똑한지. 똑똑함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 여러분, 지능과 똑똑함을 이야기할 때 IQ를 언급한 적, IQ를 들어본 적 있죠? 이겁니다. 그잖아요.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당연히 예를 들자면 나옵니다. My brother doesn't need to study as much as I do. 여기까지. My brother, 내 동생은 doesn't need to study.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 뭐죠? doesn't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뒤에 보시면 as 원급이 나왔습니다. 내가 study, do라는 건 앞에는 study를 받고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만큼 많이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접속사죠. 이유의 접속사. 그는 he has a really high IQ. 엄청난 높은 IQ가 있어서 나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능과 똑똑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예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IQ stands for, stand for이라는 것은 상징하다, 의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IQ는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바로 intellectual quotient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I, Q 이거죠. 어떤 intellectual, 지적인 quotient, 지수란 뜻입니다. 지수. 지적 지수를 의미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 지적 지수라는 것은 help 다음에는 동사 원형 다 나올 수 있고 to 부정사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됩니다. 제 말은 help to predict 되고요. predict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IQ라는 지수를 가지고는 predict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뭘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죠? 여기까지가 목적어에 해당됩니다. 바로 help predict 이하의 목적어입니다. 바로 얼마나 잘 싸면 누군가가 아카데미컬리가 뭐죠? 바로 학문적으로, 학업적으로, 학문적으로
결국 얼마나 잘 누가 학문적으로 학업적으로 잘 해낼지 예상할 수 있는 하나의 지수입니다. 자, 첫 번째 패라는요, IQ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후크로. IQ 여러분 잘 알고 있죠? IQ는 얼마나 똑똑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쟤는 나보다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냥 IQ가 좋거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즉, 다시 데피니션. IQ는 지적 지수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지적 지수를 보고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잘 해낼지를 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의 중요한 건 IQ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라에 도라는 게 표현이 나옵니다. 도라는 건 부사입니다. 부사이고요. 하지만, 그러나, 하지만의 뜻입니다. 도 잘 챙기세요. 잘 나옵니다. 하지만 IQ라는 것은 그저 단지라는 뜻이죠. 하나의 measure, 측정에 불과합니다. 그죠? 우리의 능력, 어떤 능력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얘가 절대적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돼요. IQ가 절대적인 능력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IQ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그저 하나의 측정치에 불과하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용 일치 나오면 되게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 맞춰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갑니다. There is there라 하면 뭐뭇이 있다란 뜻이고 동시에 얘가 동사고요. 주어 누구죠? 바로 여러 다양한 종류의 kinds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There is there라 뭐뭇이 있다. Many other than 복수 명사가 나오죠. 많은 종류가 있다. 이런 지능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라는 거랑 그 다음 in addition to가 나왔습니다. 뭐뭐 이외에도. 여러분, 이러한 지능, 지성, 지능 이외에도 라는 이야기죠. 지능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이러한 어떤 지능에 대한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거는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게 더 여러분 더 구체적일 것 같아요. 지적 능력. 지적 능력 줄이면 지능이잖아, 어찌 보면. 그렇죠? 지적 능력 이외에도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하나의 지능이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지적 능력, IQ 이런 거 외에 더 뭐가 있을까? 점점 나옵니다.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spatial, 이게 공간이란 뜻이죠. 그럼 여러분 뭐죠? 이거는 공간 지능입니다. spatial intelligence는 공간 지능인데 이거는 뭐죠? 바로 능력인데요. 3D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죠? 그 다음, musical intelligence가 나옵니다. is the ability 능력인데요. 음악 능력은 어떤 거죠? 인식하는 거, 리듬과 그 다음에 나왔던 cadence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 억양 같은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래에서는 뭐라 그러죠? 음조, 톤. 그러니까 바로 음악적 지능, 리듬, 음조, 그리고 톤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밖에도 athlete, 운동, 그 다음 artistic, 예술, 그 다음 mechanical, 바로 기계적인 능력들도 are other type, 다른 형태의 지능이 되겠습니다. 됐죠? One important type of intelligence is emotional intelligence. 자, 지금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결국에는 이야기를 이끌어갈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끝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저희가 보통 문단과 문단 단락의 연관성을 보는 coherence라고 하죠. 이 연관성에 의거해서 끝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한 중요한 종류의 인텔리전스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emotional intelligence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감정 지능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감정 지능 들어가기 전까지만 두 번째 패라까지 한번 정리를 내용적으로 해볼게요. 그래야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갔을 때도 헷갈리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패라에서는 IQ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IQ는 지능 지수이다. 라는 동시에 IQ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학업에서 얼마나 잘할지
예측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라에서는 벗이 나옵니다. 그러나 IQ는 사실 능력 측정 방법의 능력 측정의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다양한 게 더 있다. 그러면 지능은 정말 다양해.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어라고 나오죠. 그 예시가 바로 첫 번째가 공간 지능, Spatial Intelligence라는 공간 지능. 이거는 3D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두 번째, 음악적 지능. 음악적 지능은 바로 리듬, 음조, 톤을 인식하는 능력. 자, 세 번째가 운동 또는 예술도 있고요. 예술 능력, 기계적 능력 등 다양해 등 뚝뚝뚝뚝 이렇게 있어.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나오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다? 감정지능이다. 감정지능이 중요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럼 지금부터는 감정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가졌던 이야기에서 뭔가 내용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So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감정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자, definition 먼저 나옵니다. Emotional intelligence, 감정지능은 바로 능력입니다. To understand, 형용사지용법이죠? 쭉 이어지게 됩니다. 병렬 구조입니다. 보이시죠? 병렬입니다. To understand, to use, to manage인데 앞에 다 뭐가 생략되어 있다? to가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지능이란 능력인데 이해하고 사용하고 manage, 하나의 관리하는 능력이다. 누구를? 감정을. 정말 중요하죠. 자, 결국에는 내 감정을 잘 이해하고 내 감정을 이용을 잘하고 내 감정을 잘 이렇게 관리해서 적시적소에 내 감정을 보여주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motional intelligence, EI, 이런 감정 지능은 바로 sometimes, 때로는 is called, 잠깐만요, be called라는 거는 뭐뭐라고 불리우다. 뭐라고 불린다? EQ라고 불리고 EI라고 불린 EQ는 뭐죠? 아까 앞에 나왔던 coefficient죠. quotient를 뜻하죠. 지수란 뜻이죠. 감정 지수. 그죠? 자, for sure. 짧게 요약을 하자면 EQ, EI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just as가 나오는데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입니다. 마치 뭐뭐처럼. 마치 IQ가 높은 IQ가 예상해 줍니다. 바로 뭘 예상해 줍니까? 탑, 어떤 최고의 하나의 점수, 정말 높은 점수의 스코어를 예상해 준다면, 그죠?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마치 뭐뭐처럼. 자, 높은 EQ라는 건 예측해 줄 수 있습니다. 아, 뭘 예측해 줬어? 성공을 예측해 줍니다. 높은 EQ는 성공을 예측해 준다. 높은 EQ는 성공을 예측한답니다. 특히나 어디에서입니까? 사회적으로 감정적 상황에서 어떠한 높은 성공을 예측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EQ의 장점이 나옵니다. 내용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EQ는 도움을 줍니다. 발표 목적어 다음 동사 원형 또는 to 부정사죠. 바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잘 보세요. build strong relationship. 그리고 EQ는 첫 번째 강한 관계를 가지도록 형성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보통 build라는 건 짓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일차원적 뜻이고 build라는 속뜻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빌딩을 할 때는 오랜 시간 걸려서
각고의 진짜 노력 끝에 만들어지는 게 건물이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바디빌더들 생각해 보세요. 각고의 노력 끝에 정말 자신의 몸을 운동을 해서 멋진 몸매를 만드는 거. 마찬가지 빌드, 릴레이션십 하면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자신의 강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걸 빌드라고 합니다. 빌드는 형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EQ는 우리에게 어떤 강한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고 1번 좋죠. 두 번째, 좋은 결정을 해준다 이거죠. 감정지능, 만약에 어떤 좋은 결정 못하는 사람들 뭐가 있죠? 뭔가 감정에 치우쳐서 즉흥적으로 막 결정 내려버리면 결국 그게 나쁜 결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은 감정을 배제하고 감정을 어떤 인식을 잘하고 하는데 결정을 한다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 deal with difficult situation. deal with는 처리하다라는 뜻인데 결국에 어려운 상황 같은 걸 잘 처리하는, 잘 이겨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어떤 힘든 일이 와요. 근데 감정이 이제 미숙한 사람들은 그걸 압도돼서 더 좌절을 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잘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고 이겨낸다라는 이야기예요. 뭔지 알겠죠? 자, 그다음 갈게요. 그러면 one way to think about EQ. EQ에 관해서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뭐에? 바로 이 사람이 smart, 하나의 똑똑하다. 사람이 하나의 똑똑한 하나의 지능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 해석에서도 뭐라 됐냐면 좀 의역이 되어 있어요. EQ에 관해서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 또한 사람의 지능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스마트, 똑똑한 지능. 이런 똑똑한 부분에 감성이 뛰어나다고 안 똑똑합니까? 아니죠.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 즉 감정 지수가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잘 처리하고 잘 본인 대처하니까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보시면 EQ를 생각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것은 사람의 지능의 일부분이라는 사람이 똑똑하게 되는 것의 일부분이 된다 이 말이니까. Understanding and getting along with people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해하고 get along with가 뭐죠? 어울리다라는 뜻이죠. 이해하고 사람들과 어울린다라는 것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be successful. 맞아, 성공적인 걸 도와줍니다. 거의랑 나왔어요. 거의 어떠한 여러분 삶의 전반적 분야에 성공을 가져다 준다. 정말 중요하죠. 감정을 잘 처리해야지 인생의 거의 모든 분야에 성공한 도움이 당연히 되죠. 이런 말들 내용이 지나면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help는 준사역, 목적어 다음 동사원형도 나올 수 있고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죠. 자, 실제로는 더 구체화가 나옵니다. 실제로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고 나옵니다. 일부 연구에서도 보여주는 사실은 명사절입니다. 어떤 걸 보여주고자 하는 그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EQ라는 것은 more important, 비교급입니다. 더 중요해. 어찌 보면 IQ보다 더 중요합니다. EQ가 IQ보다 더 중요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고요. 특히 doing well, to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잘 해내는 거에 관해서라면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라는 일부 연구입니다. 모든 연구가 아니에요. 일부 연구에서 나왔고 마찬가지 being successful at work, 직장에서도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잘 해냈다라는 겁니다. doing과 being은 왜 왔냐? to 때문입니다. 병렬 구조이고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아니 학교에서 공부 잘하려면 지능 지수가 IQ가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아무리 IQ가 좋아도 만약에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마냥 항상 전교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사람들이 실패를 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럴 때 이겨내는 능력이 바로 EQ입니다. 근데 IQ만 있는 사람은 결국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EQ 능력이 없다면. 결국에는 여러분 지능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 EQ라는 어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극복할 줄 아는 그 끈기를 가진 능력, 바로 이러한 감정 지능이 있다면 결국에는 더 노력해서 열심히 잘 돼서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가시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교훈적인 글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some people, 어떤 일부 사람들은 naturally라고 되어 있는데 naturally 여기 지금 여러분들의 이 해석지에는 자연스럽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naturally라면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흐름상 제가 봤을 때 타고나기가 더 흐름상 맞긴 합니다만 자연스럽게 타고나게 이거는 원래 그냥 잘 주어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타고나게라고 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이 선천적으로 타고나게 이미 좋은 EQ 스킬이 있습니다. 그죠? IQ가 이미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아. EQ도 어느 정도로 가진 본인 타고난 능력일 수 있는데, IQ는 개선이 초반에 어렵다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EQ는요, 뭐 할 수 있다라고 하죠? 바꿀 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바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앞에를 이거를 자연스럽게라고 하기보다 타고나게라고 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뒤에 보면, 그래서 그걸 타고나게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needed to work on. work on이 어떤 뜻입니까? 바로 노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본인 노력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너무 타고났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굿뉴 좋은 소식은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지금도 보호가 나옵니다. 명사절 대시죠. 좋은 소식이 뭔데? 이번에 보세요. everyone 모든 사람들. 이런 게 중요해요. Everyone can get better. 모든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주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이거 습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일부 사람들만 잘 얻을 수 있다. EQ는 일부 사람들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틀린 겁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나왔으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걸 결국에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모든 사람들이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get better, 개선하다. improve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개선하다. unlike IQ, 뭐뭐와 달리죠. IQ와 달리 people, 사람들은 실제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들의 감정 지능을. If they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근데 보세요. IQ와 달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IQ는 조금 계산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는 속뜻의 내용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여기서 내용 끝내면 안 되죠. 어떻게 도대체 이런 EQ를 올릴 수 있을까? 바로 improve, 향상시키는 거. 너의 EQ를 향상시키는 방법. 즉, emotional intelligence, 이런 감정 지능은 어찌 보면 조합이야. 여러 가지의 다른 기술들이 잘 합쳐져서 버무러진 조합이야. 이게 또 데피니션이 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러면 이런 것들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볼게요. 첫 번째. be aware of가 뭘까요? 인식하다란 뜻이죠. 이걸 만약에 제가 이 being aware of를 똑같은 말로 바꿔봐라 하면 recognizing 이걸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인식하는 거. 그죠? 너의 감정은 이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을 잘해야 되는데 감정을 인식하려면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인식은 안 됩니다. 바로 그 감정을 뭐 해야 된다는 게 최고 중요하냐면 라벨링 해야 된다는 말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 라벨링 해본다라는 것이 이 중간에 나올 텐데 여기 있네요. 라벨. 이름을 명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감정이다라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인지가 잘 되거든요. 라벨을 붙이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내용 한번 정리하고 이상을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most입니다. 수량. 대부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feel 느낍니다. 많은 다양한 감정을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느낍니다. some입니다. 수량 많이 나오죠. 잘 보세요. 아까는 대부분이었고 이번 일부입니다. 일부 감정들, 예를 like, surprise, 놀람과 같은 일부의 감정들은 last는 동사로 지속되다라는 뜻입니다. just, 그저 a few seconds. 이건 뭐죠? 단지 몇 초 동안, seconds니까 몇 초 동안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 놀랐다, 이게 놀라 끝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른 감정들, others라는 건 요거예요. Some feelings가 있다면 other feelings. 그죠? 다른 감정은 may stay, 머무를지도 모릅니다. 더 오래. 쉼표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돼요. 만들면서, 기분을 만들면서. 행복이나 슬픔이라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놀람보다는 행복이나 슬픔이 조금 더 오래 간다라는 감정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놀라는 거 그렇고 끝이겠지만 뭔가 슬픈 걸 하루 종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결국에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Being able to notice and accurately label. 여기 보면 보시면 being able to notice. 요렇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앞에 to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먼저 잘 보세요. being able 할 수 있는 거, notice 알아차리다라는 뜻이죠.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알아차리고 accurately 정확하게 라벨은 이름 짓다라는 뜻이네요. 이름 짓는 것, 라벨 짓는 것, 이러한 일상의라는 뜻입니다. 매일을 아닌 일상의 감정들.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감정들을 잘 이름화하고 라벨 짓고 그걸 인식하는 거. 이것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베이직입니다. 모든 이런 EQ의 기술 중에 가장 기본이다. 일상적 여러분 감정을 이건 슬픔이다. 이거는 화남이다. 이건 경로다. 이건 좌절이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정확하게 라벨 붙이는 게 가장 기본기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be aware of가 아까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인식하다라는 뜻이죠. 동명사로 나왔습니다. 인식하는 거, 감정을 인식하는 거. 얘가 지금 주어거든요. 동사는 어디 있어요? have sauce. 얘가 동사죠. 이 사이에 대시가 나와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인식하는 거, 단순히 알아차리는 거, 그것들을 뭐 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딱 느낄 때 그거를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help, 도움을 줍니다. manage,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나왔죠? 우리가 우리 감정을 결국에는 잘 manage,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슬프네. 그러면 나는 슬프니까 내가 좋아할 때 뭐 단 걸 먹으면 나 기분이 좋아져. 그럼 단 거 먹는다거나. 내가 조금 좌절했네. 누군가의 서포트가 필요해. 친구에게 전화해서 속 시원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의 감정을 잘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너무 짜증이 나.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을 그대로 분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 감정을 분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EQ의 지능이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바로 감정지능이라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느끼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즉, 감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잘 이해한다라는 거죠. 됐죠? 자, 하지만 뒤에 보신 but 항상 but 나오면 주의하셔야 되죠. 하지만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might go through the entire day 하루 종일 겪을지도 모릅니다. go through는 겪다라는 뜻입니다. 겪다. 뭐뭐 없이 뭐 없이 진짜 noticing 전치사 다음에 ing죠.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감정을 진짜 하나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정도 항상 연습입니다, 여러분. practice, recognize. 정말 practice 연습하세요. recognize, 인식하는 거. 감정을 인식을 연습하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느낄 때. 여러분 정말 요즘에 많은 논문들이 나와요. 감정을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이러한 감정에 대한 거는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냥 참고로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면 feeling이 있고 emotion이 있어요. 근데 feel은 내가 즉흥적으로 내가 좀 느끼는 걸 뜻하거든요. 그리고 나 위주예요. 내가 느끼고 끝인데
emotion이란 건 좀 달라요. e는 out이고요. move는 어원에서 움직임을 뜻해. 모바일처럼 움직이다. 즉, 밖으로 움직인다가 뭐냐면, 나 말고 밖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게 이모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분을 나 혼자 느끼는 게 필링인데, 내가 만약에 이 기분을 자제 조절을 못해서 남의 마음, 막 얼굴에 티가 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상대방의 마음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사실 이런 거 정규 때 보통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이해하셨으면 훨씬 더 이 글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 갑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라벨을 해보세요. 이름을 명칭을 해보세요. 너의 마음속으로. 예를 들자면, say to oneself. 여러분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say to oneself 하면 말하다,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고, say to oneself는 자신에게 말하다. 자신에게 말하다가 뭐예요? 속으로 말하는 거죠. 자신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정말 grateful, 감사함을 느껴. 나 정말 frustrated, 좌절한 것 같아. 이렇게 속으로 한번 이름 지어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make it a habit to 부정사라는 것은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다. 습관으로 만들다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다. 그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너의 감정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요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가 이해가 더 쉽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뭐에 대해서 나왔죠? 감정지능에 대해서 나왔어요. 감정지능이란 감정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이게 바로 EQEI. 그죠? Emotional Quotient. 그다음 Emotional Intelligence를 이야기하죠. 특히나 높은 EQ는 사회 정서적 상황에서 성공을 예측하게 합니다. 그리고 EQ의 이점이 나옵니다. EQ의 이점은 첫 번째, 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죠. 두 번째, EQ가 좋은 사람은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어려운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와 이러한 직장에서의 성공을 보니 EQ가 IQ보다 더 중요하다는 비교급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PPL은 people의 줄임말입니다. PPL은 people의 줄임말, 사람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타고나게 좋은 타고난 좋은 EQ 기술이 있어. 그래서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발전시킬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적승 하고자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은 개선이 가능하다더라, 이게. 이게 정말 EQ의 장점이다. 그죠? 개선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EQ의 향상시키는 방법이 나와요. 자, EQ 향상시키는 방법 첫 번째가 인식입니다. 자신의 감정, 인식. 책에는 be aware of로 나왔고,
제가 recognizing으로 이야기 드렸고 recognizing이 글 속에서 한번 나오죠. 그 다음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상적인 감정을 노티스, 알아차리고 라벨링하는 거, 이름 짓는 거, 명명하는 거. 그죠? 자, 이것은 마찬가지 자신의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 감정을 느낄 때 이러한 거를 조금 어떻게 연습, 습관화를 시켜봐봐. 특히 연습은 마음속으로 라벨링을 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뭐 나는 감사하다. 이런 식, 나는 좌절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타인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나오네요. 여기까지만 1번이네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EQ 향상시키는 방법은 감정 인식. 인식은 감정을 알아차리고 라벨링하는 게 바로 인식이다. 결국에는 감정을 느낄 때 반드시 연습하고 습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감정을 습관하고 연습 안 된 사람은 자신이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됐죠? 자, 다시 이제 두 번째 방법 들어갑니다. 자, 2, 3, 4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standing, 이해하기. 어떻게 타인이라고 할게요. 다른 사람 타인이 느끼고 이 사람이 왜 이거를 어떤 감정 느끼고 있어? 왜 이거 왜 슬프네? 왜 그러지? 이겁니다. 그죠? 자, 가봅니다. People out naturally. 이거는 여기서는 타고나게라는 거죠. 이것도 내추럴 타고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거기 본성적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비디자인 투부정사는 디자인에다 디자인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만들어지답니다. 사람들은 타고나게 만들어졌어요. try 투부정사 이해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타고나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입니다. 부분이죠. 부분 일부. EQ의 일부는 특히나 뭐다? 뭐 할 수 있는 거다?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Q라는 지능은 결국 상상하는 능력도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감정? 어떻게 타인들이 느끼는 감정까지 상상하는 것도 EQ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마 어떠한 특정한 certain situation,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타인이 어떻게 느끼지도 몰라라고 상상하는 것도 EQ의 일부입니다. 이게 공감이죠. 공감이 나올 겁니다. 자, 또한 it is also about 그것, EQ라는 건 뭐에 관한 것이냐면 바로 이 사람이 뭐에 관해 이해하는 거, 왜 그들이 이걸 느꼈을까 방식을 이해하는 거. 그들이 결국엔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방법을 한마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방식을 느끼는 거, 왜 이걸 느끼게 되는지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또한 바로 뭐다? EQ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는 how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알아차리는 거. 이 사람이 왜 이 기분을 느꼈을까를 상상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바로 EQ다 이 이야기입니다. 뭔지 알겠죠? 플러스 언어니까 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갑니다. 동명사입니다. being able to. 여러분 이거 자꾸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흐름이 끊겨요. 지금 중요한 건 어법이 아니라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훨씬 더 치중하세요. being able to 할 수 있는 것. 바로 상상할 수 있는 것. 그죠? What emotion a person is likely to be feeling. 자, 무슨 감정이 어떠한 사람이 be likely to 부정사는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다. 어떠한 사람이 무슨 감정을 be feeling, 느끼는지를 상상하는 것. 그죠? even 심지어 뭐 할 때도 너가 실제로는 좀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조금이나마 뭐 하는 거? 상상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리운다? 바로 엠퍼시입니다.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거 비콜드 뭐뭐라고 불리우다라고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어요. 됐습니까? 결국에는 좀 여러분 그냥 읽으면 어려워요.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간은 타고나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거는 이런 EQ 영역 중에 하나의 부분인데 감정지능의 하나인데 EQ를 보아하니 EQ는 타인이 어떻게 느끼고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고 상상하는 것도 EQ의 능력이야 이겁니다. 특히 타인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네가 이해하는 거. 네가 그게 다 몰라도 뭔지 잘 몰라도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 상상하는 게 우린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공감이라는 건 안 돼,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 못하도록 노력하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결국에는 empathy, 공감이라는 건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care about 하는 건 신경 쓰다라는 거죠.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신경 쓰게 만들고요. 정렬입니다. 만들어줍니다. 좋은 관계, friendship, 좋은 우정과 좋은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감이라는 것은 가이드 안내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안내해주냐면 예를 들자면 what to say,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how to behave,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주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 뭔가 안 좋은 거든 강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좀 대하면 좋을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누군가 엄청 화가 났어요.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죠. 그럼 화가 났는데 거기에다가 정말 뭐 거기에 기름 붓듯이 막 더 화나게 하는 말 하시면 그 친구는 공감이 없는 거죠. 조금 그 사람의 감정에 누그러뜨리도록 무슨 일이야? 왜 화가 났어?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바로 뭐가 있어서 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를 결국 가이드해 준다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다음 3번 갑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감정을 잘 인지하고 라벨링 잘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느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뭔가 감정적인 반응이 좀 나오잖아요. 내 신체적으로. 그럼 그걸 좀 잘 매니징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관리하는 거. 감정 반응을 관리해 볼게요. We will get angry. 우리 모두는 화를 내죠. 화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좌절, disappoint, 실망도 느끼기도 합니다. 종종 it is important to express how you feel isn't 가주어 to express 진주어. 표현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뭘 표현? 어떻게 너가 느끼는지 표현입니다. 오늘은 요거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막 그냥 표현을 해버리고 내 감정 다 드러내버리면 안 되죠. 그거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하지만 managing your reaction 결국에는 관리하는 것 주제나 마찬가지죠. 너의 감정을 관리한다라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뭐죠? 아는 겁니다. 관리를 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너 자신을 표현할지를 아는 겁니다. 결국에는 막 그런 거 언제 또는 장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고 막 하는 거 그거는 뭐가 부족한 거죠? 결국 자신의 감정 반응을 매니징하는 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감정의 반응을 잘 매니징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표출할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너가 이해할 때 너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알 때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는지를 알 때 너는 뭐가 생기죠? 그죠? self control. 자기만의 이런 관리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자제력이 생깁니다. 특히 뭐 hard to hold a reaction. 바로 여러분들의 이런 반응을 hold, 지지할, 반응을 잘 발휘할 이거죠. 반응을 잘 지지한다는 건 여러분 아마 해석에서는 발휘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 반응을 잘 지지할 자제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Now is the right time.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또는 장소가 아니다. 뭘 표현할? 이런 감정을 표현할. 이런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감정 표현하지 않는 거 안 좋을 때다라고 여러분들 인지가 되면서 자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who has good EQ. EQ가 좋은 EQ를 가진 누군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대절이 생략돼 있고요. 그것이 어찌 보면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관계를, 특히나 이 감정에다가 반응을 할 때, in a way, 어떠한 방식으로 that's a disrespectful. 일단 disrespectful이 뭐죠? 존중하지 않는. too intense, 너무 강한. 마지막, too impulsive, 너무 충동적인. or harmful, 해로운. 그러니까 너무 존중하지 않는 방법, 너무 강하고 충동적인 해로운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 안에서 감정을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친다라는 거죠. 여기 투부정사는요. 여러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고등에 나오는 건데 투부정사 부사정법의 조건입니다.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존중하려고 너무 강하고 너무 충동적인 해로운 방식으로 감정을 react, 반응을 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해가 된다라는 거죠. 손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거를 누가 잘 알고 있다? EQ가 높은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 갑니다. Choosing your mood. 너 이제 기본을 선택하라는 거죠.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 매니징이 잘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만약에 기쁜 감정을 on 눌러서 딱 켜가지고 기쁨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좀 선택을 만약에 막 욕심이나 화가 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힘을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choosing your mood입니다. Part of managing emotion, 감정을 조절한다라는, 그죠? 조절하는 일부는 바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mood, 기분은 하나의 감정의 하나의 state, 상태인데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감정은 동사죠. 지속됩니다. 약간. 자, 여러분 기분이라는 건 감정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의 기분, 기분은 감정의 상태. 약간 동안 지속되는 나의 감정의 상태. We have the power.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결정할 힘. 투부정사가 앞에는 power 수식했으니까 형용사제 용법입니다. 아, 어떤 결정할 힘이 있대요. 무슨 감정이 이 상황에서 적절한지를 결정할 힘이 있어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힘이 있다? 두 번째 힘입니다. 이게 첫 번째 힘, 두 번째 힘입니다. 요렇게. 어떤 힘이 있냐면 get into 들어가답니다. 그 기분으로 잘 들어갈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choosing the right mood, 적절한 감정을 선택하는 것, 동명사입니다. 결국에는 도움을 줍니다. 누군가가 적절한 감정을 잘 선택하면 get motivate, 동기부여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일에 잘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시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대신에 instead of giving up, 포기하는 대신. 즉 동기부여 받는 거고 이 concentrate는 집중하다죠. 그러니까 동기 받는. 그다음에 다시 뭐뭐 대신에 give up은 포기하다라는 뜻이죠. 특히나 EQ가 높은 사람, 좋은 사람들은 이미 이거 다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접속사 되시고요. 이런 기분이 not just입니다. 단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저 이렇게 일어나는, 그저 그냥 탁 하고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아무 일 없이 상관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분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고 암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기분이 어디에 가장 적합하다는 뜻이죠.
가장 좋다, 적합하다. A particular situation.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어떤 기분이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how to 부정사, 뭐 하는 방법이죠. 그 기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방법을 이미 EQ가 높은 사람들은 잘 통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그러면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용 정리 잘 하셔야 돼요. 타인들을 어떻게, 왜 느끼는지 이해하는 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죠. 이게 뭐였죠? 공감입니다. 이게 특히나 여러분은 감정 지수를 높이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람들의 본성적으로 우리는 뭐 한다? 타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해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EQ의 일부를 보아하니 다른 타인이라고 할게요. 타인들의 특정 상황에 구체화 설명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왜 이걸 느끼는지 결국 상상하는 거. 이게 뭐다, 여러분? 공감이다. 또는 공감이다. 이게 바로 공감도 EQ의 하나의 능력의 일부다라는 거죠. 이 공감은 어떤 점이 좋냐면 타인과 좋은 우정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그 다음 강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경우 무엇을 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안내를 해준다. 됐어요. 잘 적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결국에는 여기 보면 강한 감정을 어쨌든 느끼는 사람 주변에서 이런 사람 주변에서 이런 사람에게라고 보면 되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주는 게 바로 누구다? 공감입니다. 이해가죠? 이런 뭔가 화가 난 사람, 아까 예를 들었죠. 화가 난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 주는 게 바로 공감이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페라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감정을, 반응을 잘 뭐 해라? 관리해라. 감정 표현은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아무 때서나 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만약에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안다. 안다라는 건 결국에는 바로 뭐가 발휘되는 거다? 자제력, 발휘.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일수록 보니까 잘 알고 있는 게 존중하지 않는 거, 강하게 감정을 내뱉는 거, 충동적인 거, 그다음 해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이 관계를 망치는 거구나, 데미지 시키는 거나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 EQ가 높은 사람은 이거를 잘
안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끝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기분을 선택해라. 현명하고 EQ가 높은 사람 기분 선택을 잘한다 이거죠. 기분이라는 것은 무즈라고 나오죠. 무즈. 무즈라는 건 결국에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어떤 상황에 어떤 기분이 옳은지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고, 그죠? 이런 것을 가지면 동기부여가 되고, 여러분들이 일에, 작업에 집중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은 바로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기분이 적합한지를 잘 아니까 선택 조절을 잘 한다는 거죠. 어떤 기분이 적합하겠다. 이런 상황에 내가 많이 회의를 들어가는데 기분이 그전에 바로 다른 일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럼 기분 안 좋은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인드를 컨트롤해서 좋은 기분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분에 들어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를 결국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체적 맥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EQ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정지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반에 다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IQ라는 건 너희들의 예상과 달리 IQ는 생각보다 능력 측정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오히려 지능이라는 거는 IQ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게 참 많아가 첫 번째 나오죠.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오늘은 감정지능이라는 거지. 그럼 감정지능에 대해서 잘 모를까 봐 데피니션을 나와요. 감정지능은 감정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이야기해. 이걸 우리가 바로 emotional quotient,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왜 내가 감정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회 정서적 상황에서 성공을 충분히 예측할 정도. 그러니까 EQ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사회 정서적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하나 예측하는 지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EQ가 왜 필요하냐고 이점이 많기 때문이야. 좋은 관계 형성을 하게 되고 여러분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되고 감정에 치우지 않는 결정.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자신을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 이거죠.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EQ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야기하더라. IQ는 조금 이렇게 타고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unlikely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조금 계산시키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EQ라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발전할 필요가 있고 발전의 계산 모든 사람들이 계산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EQ라는 것은 충분히 개선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어느 서제션 팁을 좀 줄게 이겁니다. 그다음에 EQ를 높이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감정을 잘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잘 관리하고 좋은 선택해라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간략하게 적으면 감정 인식하고요. 그치? 타인 감정 이해하고 타인 이해, 감정 이해. 이걸 쉽게 이야기할게요. 타인 감정 이해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공감이라고 그러죠. 인식 잘하고 공감 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걸 관리하고 잘 선택해 기분을 이겁니다. 됐죠?
이 인식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라벨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가보시면 결국에는 이거를 제가 제일 끝에 마지막 정리로 쫙 내려올게요. 여기 보면 꼭 순서는 아니지만 순서처럼 순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또 이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게 되냐면, 그럼 어떤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 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일상에 정말 많은 감정을 느끼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반드시 라벨링을 해야지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뭔지 라벨링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하다? 라벨링을 습관화, 연습이 필요하다. 감정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라벨링 특히나 연습까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두 번째가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원래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왜 느끼는지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우정 관계, 그 다음에 뭔가 안 좋은 그런 강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주는 것이 또 이러한 공감이다라는 거죠. 결국 왜 어떻게를 상상하는 겁니다. 공감은 타인이 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해주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상상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상상. 링 상상. 각각의 중요한 키워드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표현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알아야 되는 게 관리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자제력. 그렇지? 결국 이 자제력이 부족하면 관계가 망친다. 감정 관리는 결국에는 표현인데 이 표현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다? 자제력. 언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제력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됐죠? 그다음 마지막 선택입니다. 기분이라는 거는 일정한 지속으로 이게 쭉 유지되는 건데 결국에는 바로 이러한 기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선택을 할 수 있대 이거죠. 뭐가 이 감정이 어떻게 하는지 적절한지 옳은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적절한 선택을 하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일에 집중이 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기분이 적합한지, 어떻게 그 기분에 들어가는지 통제할 수 있다. 결국에는 뭐 할 수 있다? 기분과 그 기분을 통제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뭔지 알겠죠? 마지막 인식은 라벨링 연습 필요해. 공감이랑 타인이 왜 어떻게 느끼는지 상상하는 거. 관리는 표현을 하는 거 중요한데 자제력 있게 하는 것을 관리.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어떠한 기분을 내가 통제해서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내가 보고 판단하는 거. 사실 관리랑 선택은 비슷한 겁니다. 지금 보통 이 논문에 나올 때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잘 나의 마음을 잘 자제력 있게 관리하고 그 기분을 잘 선택해서 그 상황에 들어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내용 자체가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서 글을 이해하시고 영어도 중요하지만 한국어를 충분히 전략이죠. 어찌 보면 물론 영어 시험이긴 하나 한국어를 잘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뒤 영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뭔지 알겠죠? 영어가 지금 한국어 이해 안 되고 영어 상태를 이해한다? 모국어가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어를 더 잘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를 충분히 숙지하고 난 뒤에 영어도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시험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